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센 업종으로 찾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고요. 완성차 포함해서 대용주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업종은 자동차 부품인데요. 최근 이제 현대차의 두 가지 투트랙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프리미엄 차종의 약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약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서 SUV 차종 출시도 굉장히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 이후에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2019년에 약 7만 7천 대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13만 2천 대로 급증을 했고요. 약 72% 급증을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 총 판매가 전년 대비로도 44%또 급증을 하면서 약 19만 1천 대 정도를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형 G80이라든지 GV80이 상당히 내수 쪽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GV80의 미국 수출도 연초 이후부터 원기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중으로도 G80도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모델인 GV70과 전기차 전용 모델인 JW 그리고 G90도 신형으로 가세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과 관련된 이슈는 전기차 판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7%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 침투율이 약 10.7%, 전체적으로 1,039만 대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2020년도에 62% 증가한 23만 4천 대 정도로 됐고요. 전체 순위도 6위 정도로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급격히 성장이 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 내 코나 EV라든지 시드 PHEV라든지 그다음에 니로 EV 등의 판매가 호조가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 점유율이 8.8%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내 판매 비중도 전기차가 5%까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2022년 이후로도 상당히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기존의 모델과 그리고 신규 모델들이 라인업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판매 비중도 2025년까지 11% 이상으로 판매 비중을 전기차 비중으로 올리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와 관련된 부품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고급화 전략 속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어떤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요약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완성차,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의 미래 전략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약되는데요. 제네시스와 N 브랜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SUV 차종 위주의 고급화 전략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eGMP와 아이노익 브랜드, 그리고 이제 기아의 EV 브랜드 라인업을 통한 전반적인 어떤 친환경차의 라인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IT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 내재화, 제휴, 투자, 합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진출을 이루고 있는 세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자동차 부품 업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사양 브랜드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친환경차 쪽에 부품이 들어가는 쪽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관련 부품군으로 본다면 관련된 배터리나 모터 그리고 내장재 등을 생산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최근에 주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MVH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공업 그리고 두올 같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두올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신차 관련해서 내장재가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당히 강세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여러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선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갔고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다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탑재율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졸지에 갑자기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현재 시점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각형으로 일단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스볼트를 포함한 자체 JV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서 6개의 기가 팩토리를 이제 양산을 하고 이제 설립을 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3년 정도부터 각형 배터리를 양산해서 2030년도쯤에는 폭스바겐이 만드는 전기차의 80%를 각형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슈를 던졌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결국 CATL의 어떤 각형 관련된 배터리를 폭스바겐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견제가 들어갔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 폭스바겐은 자체 내재화를 선언하면서 가격을 배터리 부분을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내리겠다는 이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이슈는 모든 그 전기차 브랜드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파우치와 원통형이 그대로 이제 이슈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각형이 대세로 갈 것인가 부분인데 폭스바겐의 의지는 유니파이드 셀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정형화된 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우치나 원통형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그 모델 디자인 면에서 어떤 모델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이야기했던 각형의 유니파이드 셀은 결국은 하나의 셀로 이제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에 관련된 모델을 디자인할 때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도부터 정도 양산하겠다고 하는 로스볼트라는 회사가 2016년도에 테슬라에서 2명 정도 나와갖고 만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5년 정도밖에 업력이 안 됐는데 국내 LG나 SK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이제 업력을 가져오면서 개발을 했고 이제 BP를 맞췄습니다. 근데 노스볼트가 물론 폭스바겐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지만 과연 그 뒤에 기술력이 올라올 수 있는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재 부분에 영향이 많은데 노스볼트의 기술력이 과연 그때 당시에 화재의 문제가 전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됩니다. 다만 폭스바겐이 워낙 유럽 내에서 가장 최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컸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순으로 이제 매출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근데 SDI 같은 경우는 각형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3사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탄력을 굉장히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디레이팅 그러니까 다소 조금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수혜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 왜냐하면 유럽의 동박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캐파를 늘려놨고 만약에 폭스바겐이 거기서 기가 팩토리 6개를 만든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일단 탑픽으로 수혜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대형 2차 전지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부 소재 기업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사를 통해서 좀 본인의 주력 제품을 공격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을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어갖고 옥석 가리기가 정말 힘든데요. 현재 시점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MVH 코리아입니다. MVH 코리아를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 506위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0.09%고 52주 최고가가 7,970원입니다. MVH 코리아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결국 이제 EGMP 기반의 모멘텀이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MVH 코리아는 100% 자회사인 그 MVH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금년 3월부터 관련된 그 현대 EGMP 기반의 현대차 전용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조립 생산을 시작합니다.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에 인력이 파견돼서 납품, 조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검사 이런 부분들을 생산 과정을 사실 대행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생산 시설과 부품들은 고객사가 제공하고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ROE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캐펙스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ROE 개선에 충분히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MVH의 기대 매출액은 지금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10만 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캐파가 300억 정도의 매출이 캐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이 지금 캐파 증설을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 캐파는 600억까지 더블 정도로 늘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단순 대행에서 벗어나서 부품 구입이라든지 생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대까지
이루어진다는 데서는 궁극적으로 배터리팩 생산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이 업체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회사는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이제 관계사 포함 실질 지분이 47.8% 정도 됩니다.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클린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용 겉옷 위주로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3,26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28억 원 정도로 되는 원방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 배터리 생산 공장에 쓰이는 드라이룸 관련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기준 91억 원 매출이었고요. 2020년 3분기 누적으로도 835억으로 굉장히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전체 4%에서 약 33%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원방테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아마 배터리 생산업체 3사의 시설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방테크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드라이룸 사업도 동반 성장 기회가 있는데 아마 이제 MVH 코리아의 협업도 원방테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NVH라는 부품인데 이게 고가차나 친환경차에 꼭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국 소음이나 진동 감소용 부품입니다. 여기에 기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제네시스 모든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전기 수소차에 적합한 NVH 부품도 전기 모터 커버라든지 피름 커버 그리고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도 배터리 냉각용 제품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방테크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친환경차 브랜드의 새로운 부품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고성장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믹스 개선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430억 정도까지 동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희석률을 아마 CB나 이런 채권을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기준 PER이 0.8배밖에 안 되고요. PER 기준으로 상당히 글로벌 피어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는 5,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차 사업을 육성하고자 드라이브를 걸 때 수혜가 기대되는 MVH 코리아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